네,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의 정석, 역시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굳어지는 대선 3자 구도. 오늘 밤이 마지막 TV 토론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깜깜이 기간이라고 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되니까 이대로면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새 후보 중심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네. 이제 TV 토론에도 참여하는 권영 후보까지 포함해서 네. 사자 구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사전 투표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가능성 0%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했었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단일화 안 된다면 이준석 후보 뜻을 존중하고 어쨌든 이준석 후보를 달고도 승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더 이상 현실성이 없는 이제 단일화에 매달리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자강 노선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력을 최대한 높이겠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로 가는 이제 표를 사표로 규정해서 사표 방지 심리를 최대한 자극하겠다.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옛날에 2022년에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일화도 네. 사전투표 당일 새벽 3시에 됐거든요. 그게 3월 1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아마 이제 29일부터 사전투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그 29일 새벽까지도 아직은 이제 그 저는 가능성이 있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뭐 이준석 제가 그 당에 좀 취재를 해보니 네. 당의 참모들은 단일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요. 지금 저기 그 후보가 제일 완강하다. 완주 의지가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마 이게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이준석 대표도 어느 게 본인한테 도움될지 저는 아직도 이게 그 반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이제 단일화 조건 제시해달라 사실상 백지수표 내밀었다가 아까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포기 상태인 건데 잠시 후 2시쯤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어떤 입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글쎄요. 뭐 어제 입장의 반복이 아닐까 싶은데 굳이 그럼 어제 했던 얘기를 기자회견까지? 왜 또다시 기자회견 예. 잡아서 반복하느냐. 저는 아마도 이제 내일이 지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요. 이른바 깜깜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보통은 네. 이제 제3후보가 그 기간 사이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른바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극대화되는 이런 기간이에요. 아하.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 이를테면은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지지층의 결속을 단단하게 붙잡아 매겠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의 그 단일화에 대한 입장으로 미루어 봤을 때 네. 아마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내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약간 이제 이간계를 써서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다수는 단일화하자 그러는데 후보가 버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준석 후보로서는 명분상으로 봤을 때 단일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뭐 계엄에 반대하고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좀 모호한 입장인데다가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의 그 일선에 이준석을 쫓아냈던 친윤들이 건재한 그런 상황이고 실리의 측면에서도 그래요. 이 선거가 이기는 선거라면 거기에다 힘을 몰아주고 네네. 선거 승리를 통해서 뭔가 현실적인 그 본인의 이후에 네네. 그런 가능성을 챙길 텐데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는 자기 지지층의 구성을 봤을 때도 완주해서 어쨌든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럼으로써 선거 이후에 보수 재편의 한 축을 형성하겠다라는 게 훨씬 더 남는 말하자면 그런 결과일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명분 실리 또 영민한 이준석 후보가 뭐 두 가지 생각을 다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완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공학적인 단일화에 응해서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 오늘 뭐 김문수 사퇴를 요구할 거는 동감하고요. 아, 그러세요? 아마 이게 그런 예.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진짜 이게 명분이라는 게 뭐냐면 계엄이나 탄핵은 이제 하부의 명분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재명 괴물 독재를 이렇게 막아야 된다. 오늘 이낙연 총리가 한 이야기죠. 이게 큰 명분이에요. 그 저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 봐요. 지금 계엄이나 탄핵은 이제 이미 지나간 과거사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재명 집권만은 막아야 된다. 네. 이게 명분이라면 저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요. 마지막까지 안 한다 하다가 딱 하는 게 그래 극대화됩니다. 아마 그런 게 뛰어나요. 네. 따라서 저는 이제 지금도 아직 가능성이 반반은 된다고 보는 게 네. 단일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오늘까지는 안 한다 하다가 아마 이게 그 내일 밤이나 아마 이게 모레 새벽도 가능하죠.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 봐요. 오히려 안 하면요. 네. 실리를 보죠. 실리. 실리. 지금 10% 노죠. 네. 평균적으로. 네. 근데요. 막상 투표하러 가면 이준석 찍으러 가다가 네. 이재명 자꾸 아른아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김문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보가요. 일단은 이게 최악은 막아야 되잖아. 예. 그런데 이준석 찍어줘봤자 이게 죽은 표거든요. 따라서 실제 투표는 저는 5%에서 7% 이래 놓잖아요. 그럼 이게 돈 어떡합니까? 10원도 보전 못 받는데. 그래서 아마 실리로 보나 명분으로 보는 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 봐요. 그렇군요. 그럼 이준석 후보는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안 했을 경우 그리고 단일화를 했을 경우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니 그건 이제 선거의 최종적인 결과하고도 이제 상당히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네. 향후의 보수 재편 국면에서 이제 본인의 그 운신의 폭이 가장 넓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준석 후보한테 명분을 상당히 줘야 되고 그건 앞서 얘기했듯이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뭐 친윤들의 거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정리가 안 된 데다가 그리고 이준석 후보한테 지금 뭘 약속해도 아무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그런 식의 뒤통수를 처음 맞아본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것도 이준석 후보로서는 좀 움직이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자력으로 김문수 후보가 40% 초반대의 지지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단일화했을 경우에 승리 가능성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30% 후반의 언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화한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100% 김문수 후보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색깔이 굉장히 다른데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비해서 이 자기의 고유한 지지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준석마저도 그런 정치공학에 그냥 휩쓸려 가는구나.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정치 시간표는 당장 뭐 이번 6.3 대선이 아니고 10년, 20년의 설계를 가지고 이번 대선에 나온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6월 3일 이후에 정치 시간표가 없어요. 대선에서 지면은. 이 불일치 때문에 단일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단일화 안 하면요. 네. 아무도 3등 기억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 보수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서 네. 결국 정치 미아로 끝날 거예요. 개혁신당도 없어지고 이준석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안 하면 네. 이래 보고요. 단일화 했을 때는 어떠냐. 네. 해가지고 이기면 총리합니다. 이기면 단일해서. 예. 근데 지더라도요. 네. 지더라도 이게 희생과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합치잖아. 단일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동훈과 이준석 두 명이 치열하게 당권을 가지고 아마 그 싸우지 않을까. 패했을 때는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나 단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니까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아직 젊고 창창한데 설마 정치 생명이 끝나게 하겠어요? 정치 미아라는 서 변호사님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는 이제 40입니다. 길어요. 앞으로도 정치 인생이 뭐 최소 20년 남았고 20, 30년 남았단 말이에요. 네네.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시련이 오더라도 이제 그거 극복할 수 있는 자기 명분과 기반이 있다면 얼마든지 전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수 정당이 정권을 내주고 무너진다면 누가 있습니까 보수에? 뭐 한동훈 이준석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 안 한다 한들 무슨 정치 미화가 되거나 이준석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얘기했다면 그런 이제 본인이 세웠던 명분과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공학적인 단일화는 그 명분하고는 좀 다른 행동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저는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모양새가 되든 안 되든 나쁠 게 없다는 것 같아요. 만약
이준석 후보의 거절로 단일화에 실패해서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준석의 투표한 사표 때문이다. 이러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게 맞고 그게 네. 팩트입니다. 네. 만약에 그 사표로 단일화 했으면 이길 텐데 안 해가지고 이준석이 뭐 5% 7% 넣는데 2, 3% 차로 졌다. 이러면 그 책임은 다 이준석 전적으로 지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수 쪽에는 한마디로 이게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게 유승민 의원도 그랬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엄청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분열해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어부지리 주면요. 결국은 이제 그 보수의 배신자 프레임으로 이준석도 저는 미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은 이준석 몸값이 최고로 올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거 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게 뭐 한 7, 8% 얻었다. 그래도 이게 개혁신당을 누가 기억할까요? 이미 대선 끝나면 완전히 그 몸값이 급격히 추락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요. 진짜 제가 이준석 대표 요즘 친합니다. 네. 요즘 제가 식사도 하고 진짜 진심으로 위해서 네.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요. 네. 단일화 하면요. 네. 이기면 제일 좋은 게 초대박은 자기가 후보되는 거야. 초대박. 네. 그다음에 대박은 단일화해서 김문수가 대통령 되는 게 대박. 그다음에 김문수가 져더라도 단일화하면 이게 희생했다는 이미지가 남잖아요. 그래도 이게 안 한 것보다 나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가 지금 3년 임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 대권 바라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는 그것도 거예요? 그렇죠. 단일화 희생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이인 홍준표 전 시장이 나섰어요. 이준석 찍으면 사표가 아닌 미래 투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이 발언을 향후 보수 진영 내 당권 투쟁 흐름으로 해석한 분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박의원님? 글쎄요, 뭐 그거는 조금 나간 해석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본인은 정계를 은퇴하고 그리고 당에서도 탈당을 했는데 뭐 홍준표 시장이 워낙 노련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포석을 둘 수는 있겠지만 일단 국민의힘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흔쾌히 김문수 후보 지지나 김문수 후보 지원에 나서지 않는 거고 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준석 편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뭔가 이게 응원 역할을 한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아마 이대로 보수가 못 간다. 어떤 재편이든 재편을 맞이할 거다. 거기서 본인의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당권 투쟁의 구체적인 구도를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이죠. 하와이 특사까지 보내고 홍준표 시장을 좀 달래놨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그 후보의 완주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김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뭐 홍준표 시장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특히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굉장히 격렬히 비난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홍준표 시장이 당권의 경쟁자가 될 걸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지나친 반응들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본인은 탈당해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또 이렇게 격렬히 비난하고 그럽니까? 정계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럼 정계 다시 복귀한다고 선언하고 하시면은 깔끔할 것 같긴 그런데 한데요. 복귀는 뭐 안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예. 아주 이게 잘못된 발언인 게 네. 본인이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도 했고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4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을 완전히 이거는 해당행위입니다. 이준석을 밀어주는 거잖아요. 아주 이게 부적절하고 또 본인이 그 특사단 갔을 때 김문수 선전을 기대한다. 이렇게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본인의 말을 또 뒤집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이런 이제 그 해당 행위 이런 아니 발언을 하는지. 탈당했으니까 해당은 상관없고 아니 본인이 그래도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이게 친정이니까. 그렇죠. 예. 떠났는데 그 운물에 침을 뱉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네. 아주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찍으면 사표죠. 이게 무슨 미래 투자입니까? 5년 뒤에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한 표 찍어준다 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거 사표입니다. 자, 그럼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이제 소폭 상승 흐름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또 소폭 하락 흐름인데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는 건 또 사실이에요. MBN 매일경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44.9, 김문수 35.9, 이준석 후보 9.6.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매일경제가 MBN 여론조사 업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23일에서 25일 사이 전화 면접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일단 보수 결집이 막판에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이제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몇몇 발언들이 이게 이제 논란거리가 되면서 어쨌든 반격의 혹은 역공의 빌미를 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은 그 내란 심판,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고 네. 이재명 후보가 워낙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승인할 건가 말 건가 이 성격의 선거였는데 사실 보수 결집과 또 이재명 후보의 몇몇 실책들이 겹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재명 심판론 내지는 이재명에 대한 견제론 이런 것들이 좀 부상하는 이제 그런 흐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보니까 오늘 일정을 싹 뺐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지난번 1, 2차 TV 토론을 다소 느슨하게 대비했다. 네, 근데 네. 이런 내부 평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왜 다시 이재명인가? 요걸 오늘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왜 이게 이제 이 내란 세력의 부활인가? 김문수 후보가 표를 얻으면 이런 점들을 집중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려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보세요, 서변호사? 지금 이제 이걸 보려면요. 네. 2022년에 윤석열, 이재명 여론조사를 제가 이게 옛날 걸 다 한번 찾아봤어요. 아, 네네. 뭐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예. 아하, 예. 뭐 명태균 거는 빼고 명태균 거는 막 10몇 프로 앞선 것도 있어요. 윤석열. 네. 근데 아마 전체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가요. 이재명 후보를 많이 앞선 게 여론조사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까보니까 0.73이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 그때는 이 문재인 정권이 워낙 잘못한 게 많아가 샤이 진보가 좀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계엄하고 탄핵 거치면서 샤이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게 한 5% 이상 된다 봐요. 네. 지금 평균적으로 뭐 한 7에서 10% 차이 나는 게 많은데 그러나 그 샤이 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10% 나오는 게 절반 정도는 김문수로 옵니다. 사표 방지. 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도 0.73 박병으로 간다 봐요. 근데 또 서울, 경기, 인천 등에 이게 다수의 표심이 몰린 수도권 지역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조사가 나왔어요. 갤럽 조사.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준석 11. 또 서울에서는 서울, 인천, 그러니까 이재명 서울 46, 인천, 경기 52. 수도권에서 5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선 지역이 대구, 경북 49, 부산, 울산, 경남 47, 이 영남 지역 좀 좁혀진 상태입니다. 자, 이곳 갤럽 개요는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4, 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전화 면접 조사한 것이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표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격차가 좁혀진 거지 흐름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흐름인데 네. 이게 압도적으로 앞섰다가 격차가 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대결 그 지표를 보면 네.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김문수 혹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던 그 표가 예. 그 상대 쪽으로 그렇게 다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던 그 지지층은 절반 정도밖에 지금 김문수 후보로 이동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많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흐름은 여전히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는 이 일주일 사이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건가 아직 그 변수는 남아 있지만 대체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윤석열 이재명 그 여론조사 결과도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에도 보면 엎치락뒤치락했어요. 여론조사가 절반쯤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거, 절반쯤은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게 그게 0.73%로 최종적으로 귀결이 된 거고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꾸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많이 앞섰다 그랬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있다고 봐요. 네. 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수도권이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전한 게 꽤 있어요. 언급 안 해도. 네. 그다음에 경기도는 두 분 다 도지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도지사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그 판교, 그다음에 광교, 네. 평택 신도시 했죠. 이거 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경기도민들이 능력이나 도덕성이 모든 걸 평가해 보면요.
저는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에서도 저는 박빙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